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서울경기TV 신규한 멘트입니다. 시장이 약간 혼조 양상입니다. 하지만 종목별 장세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호재가 있는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라든가 악재성 요인들이 많은 기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종목,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세일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현재 시황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06% 정도의 하락세고 1970포인트 부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세지만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0.35% 정도의 상승 흑 보이면서 695.36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수별,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도 파악을 해드릴 건데 어제와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전체적인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고 매수 규모도 좀 줄어들었는데 외국인은 870억 원대 매도,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 1000억 넘는 매도 우위가 코스피 시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1600억 원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지만 투신, 삼호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쪽에서는 각각 매수 움직임 들어오면서 오늘장의 기관의 매도 압력은 금융투자 쪽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2000포인트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개인 오늘도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00억 정도의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은 좀 정반대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 기관 사고, 개인은 파는데 외국인 30억 원대 그리고 기관은 70억 원대 매수 우위. 근데 이 기관의 70억 원이 대부분 금융투자 쪽에서의 자금이 70억 원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에 대한 기관, 더 나아가 금융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각 시장의 특징 잡을 때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코스닥은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현재 4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수급은 여기까지 체크해드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은 혼조 양상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급등 양상 보이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하락세인데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상승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넘는 상승 움직임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눈에 띄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4.7%대 상승, SK하이닉스도 3%대 상승세 보이면서 모처럼 3만원대 돌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S라든가 SK텔레콤 같은 종목 쪽은 상승이지만 한국전력은 3%대 하락, 기아차, 삼성물산 같은 종목 쪽에서도 하락 움직임 나오면서 지수 보합거래에서 현재 거래되면서 각 종목별로에 대한 차별화 움직임도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가총액은 좀 부진합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세인데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모두 하락세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대 하락, 동서, CJ, ENM, 메디톡스 같은 종목 쪽에서도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고 다음 종목군들도 체크를 해드리면은 코데지 컴바인 모처럼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 정도의 상승세입니다. 그 밖에 바이로메드라든가 컴퓨터 같은 종목 쪽의 상승세, 하지만 코비판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하락 움직임 나오면서 역시나 혼조 양상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장 수요일장인데 한 주간 관망 심리가 상당히 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 약간의 절정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후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불의 실승이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시황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은 여기까지 점검해드리고 이제 보유 종목군들 현황 및 포트폴리오 점검해 드릴 건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현재 보유되고 있는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 종목은 AT젠, 우리산업, 네페스, DHP 코리아, 휴캠스, 부강약품, LG 디스플레이, JW 홀딩스, 슈비츠,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롯데쇼핑, 광동제약, 슈피겐코리아, CJ ENM입니다. 네, 저희
같은 종목 내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 우선은 롯데쇼핑입니다. 사실 롯데그룹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강압이 상당히 좀 거세지고 있다라는 거 불안 요인이겠지만은 주가는 이미 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 종목도 23만 원대에서 21만 원, 2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 보였는데 롯데그룹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안 좋아졌지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룹에 대한 이미지는 나빠졌지만 소비층으로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거부 활동이라든가 불매 운동이 생각보다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 롯데그룹에 대해서 안 좋은 뭐 이미지라든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내 옆에 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롯데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이걸로 미리 팔칠 필요는 없다. 물론 이런 사태가 나오기 전에 팔고 아니면 사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빨리 했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홀딩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를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CJ ENM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EN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닥에 대한 하락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같이 하락세가 진행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 실제 ENM에 대한 코멘트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뭐 펀더멘털에 대한 이상은 없다. 코스닥 시장이 좀 700포인트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재차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장 뭐 시장 대비 강화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양봉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급락 여파가 좀 진정되면서 주가도 상승 쪽으로 무게가 다시 한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목군 역시나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은 목표가 터치가 된 종목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부강약품이라든가 JW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각각 부강약품이 13%, 그 다음에 JW 홀딩스는 37%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지금 시점 목표가가 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터치가 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뭐 안 좋기 때문에 아니면 상승이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이 아니고 우선은 매도를 할 건 매도하고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반등 흐름 보일 때 아니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거나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화 정책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은 브렉시트 관련된 불확실성이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현금화를 좀 마련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 목표가 터치됐기 때문에 매도 흐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정확하게 우선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롯데쇼핑에 대해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더 심화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한번 자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에 터치된 종목군들 우선은 매도하자라는 의견 전체적으로는 드릴 수가 있겠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저희와 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종목군들도 간단하게 확인해 드리면 우선 수익이 좀 많이 난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면 에이티젠, 우리산업 같은 종목군들 지속 홀딩인데 사실 시장에서 뭐 약간은 우리산업이라든가 에이티젠 같은 종목군들의 모멘텀이라든가 상승 움직임이 좀 약화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에이티젠 같은 경우에는 45,000원대에 대한 부담 여부가 좀 남아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만원대에서 꾸준하게 우상이 된 패턴 그 다음에 연중 신고가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 초 더 호재성 재료 큰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종목을 갖고 가시면 충분히 5만원 이상, 뭐 55,000원, 6만원까지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포트 구성에 있어서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담아보자는 의견 제시를 드리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뭐 다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AS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 공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부터 해드리면은 저희는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형주 패션업종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한섬입니다. 이 한섬에 대한 매매 포인트 하나하나 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섬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LF와 한섬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패션, 섬유 의복 관련된 업종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종목 내에서도 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한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먼저 큰 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주요 패션 5대 기업이 있습니다.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한섬, LF,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오롱 인더, 이러한 종목군들, 패션, 우리나라의 패션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5대 기업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패션 의료업계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삼성과 코오롱 쪽에서만의 상승 흐름, 성장 흐름이 눈에 띄고, 대표적으로 예전에 LG패션이었던 LF는 역성장을 현재 하고 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산업, 패션의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떠나서 성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한섬이라는 기업의 성장성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1분기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주도 종목이라고 한다면 한섬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거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브랜드인데, 사실 이 브랜드가 좀 약간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있어서 공략층이 좀 젊은 층에서 조금 다양한 층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뭐 이거 이외에도 뭐 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 브랜드 라인업이 현재 퍼진해 있는 한섬 같은 경우에는 최고 명품 브랜드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상위권 내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관련된 과거에는 비싼 그런 제품의 무조건적인 선호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격과 합리적인 소비가 좀 약간 중복되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싼 가격이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비싸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격 대비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서 소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브랜드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어려운 패션 의류 업계에 있어서도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해외 진출, 특히나 중국의 진출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닙니다. 뭐 다른 의류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중국에 가서 대박을 낸 업체들도 많지만, 이제 곧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그동안은 중국 관련된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못 해줬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브랜드들이 중국 쪽이라든가 한류열풍을 타고 다른 나라를 갔을 때, 거기서는 더욱더 고급화된 이미지로 개선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중저가 브랜드가 중국이라든가 해외에서는 고가, 중상위권 내 브랜드로 인식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중저가 브랜드인데, 우리나라로 수입이 들어오는 브랜드 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중상위권 브랜드로 생각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내 소위 말해서 고소득층을 겨냥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현재 한섬에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 꽤 성공이 크게 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역시나 강하게 들 수 있고, 그동안 한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대백화점 수혜주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유통과 관련된 수혜주로 떠올랐는데, 최근에는 뭐 신세계그룹이라든가 한섬이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성장. 아무래도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좀 가격이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온라인에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서 직접 착용을 하거나 입어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오프라인 매장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점 수가 사실 그렇게 많이 최근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알짜배기 출점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은 큰 거리상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사실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신세계라든가 다른 유통 채널을 확보를 함에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보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울렛이라든가 기존 유명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다양한 층에 대한 한섬의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외형 성장도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얘기인데, 사실 국내 한류 열풍의 최대 수혜주는 콘텐츠 업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 드라마, 최근에 이 한류 콘텐츠 콘텐츠에 대한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그 시작점은 사실 K-뷰티였다. 즉 K-화장품, K-성형, 뭐 피부 미용, 이러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최근에 3, 4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아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의 패션, K-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뷰티라든가 미용, 이러한 점들의 위상과 대비해서 사실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과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K-패션, 우리나라의 옷이라든가 패션 자파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혹은 아시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류 중심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K-패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한섬의 중국 진출 행보 움직임이 K-패션의 어떻게 보면 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섬에 대한 실적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에 대한 움직임은 진행이 되고 있다. 2013년도부터 매년 매출액 증가폭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영업이익도 거기에 맞게 발맞춰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10% 이상의 고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의류, 옷이 상당히 많이 마진율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영업이익률이 10%면 좀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거나 거기에 대한 유통 인력 비용이 상당히 많고 또 아무래도 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관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10%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1분기 실적 확인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2분기 실적 기대주로서의 움직임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상승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시장의 불안감, 브렉시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불안 요인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한섬이라든가 이런 내수주 중심으로 하는 종목군들이 한번 뜰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과 그 다음에 업종 환경, 거기에 기업에 대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섬 지금은 매매 타이밍으로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포인트 말씀드릴 건데 매매 포인트는 화면 통해서 역시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섬 매수해 주시면은 충분히 매수에 대한 부담 없는 상황이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섬 확인해드리면 이제 41,000원대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없다. 물론 K-패션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언제 어떻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한섬을 목표가 설정 45,000원을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적화된 매매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손절가 관련된 부분은 37,000원 제시해드리는데 37,000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저점 라인이 형성되었던 가격대는 아닙니다. 38,000원, 9,000원에 대한 저점 라인이 이미 한번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37,000원 정도 만약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시장도 시장이지만 한섬의 실적 전망치가 우리가 예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손절가 폭을 좀 넓게 잡았다는 거, 시장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변동성에 만약에 매매를 손절하시면 오히려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크게 잡았다는 것도 이해를 돕도록 해드리고 주봉 형태로 봤을 때에도 뭐 패턴에 대한 부분 현재 한 번 큰 폭의 주봉에 있어서의 단기 양봉 형태로 한 주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이후 하락세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달 정도 다시 한번 좀 패턴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나 이런 거는 없고 수급 관련된 부분만 조금 더 개선이 되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반등 움직임은 나올 수 있어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나 아는 종목이지만은 현재 시점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종목 갖고 올 것에 대해서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